병자 일주론. 심야의 태양, 거울 바다의 빛. 신일, 영원한 비, 위태로운 불꽃. 영원한 비가 내리는 암흑의 도시 자수. 빛을 잃어버린 이 차가운 세상에도 태양의 파편을 품고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태찬. 그는 세상의 추위를 녹이려 자신의 작은 온기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빛은 너무나 튀었고 또 위태로웠습니다. 차가운 세상은 쉽게 빛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빗방울이 닿을 때마다 태양을 꿈꾸는 소년의 불꽃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도시의 엄격한 규율이자 밤의 지배자인 수사관 자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도시에 통제되지 않은 빛은 혼란을 부를 뿐이다. 빛을 거두어라. 정관의 이름으로 가해진 차가운 통제. 그것은 어린 불꽃에게 잔인한 억압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이 폭주와 소멸의 위기, 수국화의 충돌. 하지만 평화의 본질은 세상을 비추는 것. 통제를 거부한 소녀는 스스로 완전한 태양이 되어 도시 전체를 밝히겠다며 빛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는 자신의 힘을 맹신했습니다. 한낱 비구름 따위는 자신의 불꽃으로 모두 증발시켜버리겠노라고. 그리고 억눌렸던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시켰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거대한 화염. 하지만 차가운 밤의 바다는 소년의 생각보다 한없이 깊고 거대했습니다. 수국화. 압도적인 자연의 섭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뿜어낸 불꽃은 속절없이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 이면에 숨겨져 있던 12운성 태지의 본 모습. 빛을 잃고 웅크린 소녀는 거친 세상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지독한 불안에 떠는 미숙한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신삼, 자궁과 같은 바다, 정관의 의미.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하나의 우산이 씌워졌습니다. 빛을 억압하는 줄로만 알았던 자야의 통제는 사실 비바람으로부터 미숙한 불꽃을 지켜내려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차가운 수사관은 쓰러진 빛을 안고 비바람이 닿지 않는 도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자수의 가장 깊은 지면. 태풍이 몰아치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완벽한 고요와 질서가 유지되는 거울 같은 호수였습니다. 정관이라는 엄격한 규율의 바다는 갓 잉태된 생명을 안전하게 키워내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았습니다. 물 위에 뜬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불은 비를 이기려 하면 꺼진다. 하지만 고요한 물을 거울 삼으면 영원히 빛날 수 있지. 수국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불꽃을 영원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제어 장치였음을 소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신사, 한밤중의 태양, 수화기제. 깨달음을 얻은 소녀는 더 이상 힘을 밖으로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흩어지던 에너지를 안으로 갈무리하자 그의 빛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눈부신 하나의 태양으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자수의 수면이 거울이 되어 그 위대한 태양을 100배, 1000배로 증폭시켜 반사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하의 수로를 타고 흘러가 영원히 비가 내리는 암흑 도시 전체를 은은하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폭주하던 힘을 제어했을 때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진정한 태양신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완벽한 빛의 질서를 지켜보며 차가웠던 수사관 역시 우산을 접고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 바다 수면에 비친 태양. 불과 물이 빚어낸 완벽한 조화인 수화기제. 이것이 바로
병자일주의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신화입니다. 병자일주론 1. 병자일주 개요. 병자일주는 한밤중에 뜬 태양 혹은 호수에 비친 태양의 잔상입니다. 겉으로는 태양처럼 밝고 명랑하며 대인관계가 좋지만 일지에 차가운 자수를 깔고 있어 내면에는 남모르는 수심과 쓸쓸함으로 고독을 안고 살아갑니다. 병자일주는 수와 미제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고요함이 깨지면 욱하는 조급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자일주는 이성적이고 예의가 바르며 수화기제의 조화를 이룰 때 누구보다 화려하고 고품격의 삶을 살아가는 일주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태찬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 온기를 나누어주는 밝고 따뜻한 소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불꽃이 꺼질지 모른다는 지독한 불안과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자일주는 이처럼 겉으로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나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수를 간직한 매혹적이고도 처연한 태양입니다. 2. 병자일주 물상론. 병자일주의 청간병화는 태양화입니다. 즉 만물을 기르는 빛과 열기입니다. 태양화는 공명정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비춥니다. 하지만 병자일주의 태양은 대지가 아닌 물을 비추고 있기에 때로는 현실성 없는 이상을 쫓거나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우려도 있습니다. 차가운 골목길에서 길고양이에게 기꺼이 온기를 내어주던 태찬의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병화의 본질입니다. 병자일주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강렬한 긍정의 에너지를 지녔습니다. 다만 그 빛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한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3. 병자일주 삼명통회 자의형상. 병자일주는 고전에서 병화의일 자위묵지라 하였습니다.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요 자수는 검은 표류에 담긴 목물 연못입니다. 태양의 화려함과 목물의 깊은 학문적 소양이 만나 명예를 중시하고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깐깐하고도 세련된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하늘의 태양이 깊고 검은 밤의 연못을 비추는 형상, 태찬의 불꽃이 지하호수 수면에 반사되던 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병자일주는 가벼운 화려함이 아닙니다. 목물처럼 짙은 학문과 지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빛내는 품격 있는 예술가이자 학자입니다. 4. 병자일주 계의신결 청간동물. 병자일주의 청간병화는 고양이에 비유됩니다. 고양이는 도도하고 예의 바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멀리서 관망하며 상황을 살피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도 있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비바람을 피해 시계탑 위로 날렵하게 올라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했던 태찬의 오만함 속에는 고양이의 도도한 기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병자일주는 자존심이 세고 남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특유의 세련된 외력으로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5. 병자일주 나붐오행. 병자일주의 나붐오행은 가나수, 즉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맑은 물입니다. 병자일주의 겉모습은 불이지만 그 본질적인 소리는 생명을 잉태하고 땅을 녹이는 맑은 물입니다. 다만 물속에 너무 뜨거운 불이 갇히면 씨앗이 썩어 버리듯 감정의 억압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 조화가 필요합니다. 자야의 통제를 받으며 지하 호수에 잠겨있던 태찬. 병자일주의 본질은 불꽃이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계곡의 맑은 물인 가나수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억눌린 불꽃은 속을 썩게 만들지만
적절히 흐르는 물을 만나면 세상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생명수가 됩니다. 6. 병자일주 심리 상태. 병자일주의 심리 상태는 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관과 평관의 심리가 지배적인 자율계입니다. 화의 본질인 예의와 사양지심을 지니고 있어서 예의를 중시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억제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검은 우산을 들고 태찬을 가로막았던 수사관 자야의 철저한 규율. 그것이 바로 병자일주 내면에 존재하는 관성의 엄격함입니다. 병자일주는 제멋대로 날뛰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운 엄격한 원칙과 예의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품격 있는 자제력의 소유자입니다. 7. 병자일주 지장간. 병자일주의 지지자수 안에는 오직 물의 기운인 임수평관과 개수종관만이 가장 강한 힘인 제왕과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화인 나를 통제하는 힘이 극도로 강하여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서 부각을 나타내지만 그만큼 스트레스와 내면의 압박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쏟아지는 폭우가 시계탑의 불꽃을 자비 없이 짓눌렀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병자일주의 내면에는 이토록 강력한 통제와 실현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듯 그들은 거대한 압박을 견뎌내며 사회적 명예를 이룩하는 숙명을 지녔습니다. 8. 병자일주 12운성. 병자일주는 12운성으로 태에 해당합니다. 태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 갓 잉태된 생명처럼 무한한 잠재력과 순수함을 가졌으나 외부 환경에 극도로 취약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병자일주는 평화주의자이며 타인의 보호와 후원을 이끌어내는 묘한 매력이 있어 중년 이후 크게 발복합니다. 폭우 속에 쓰러진 태찬을 감싸 안았던 고요한 지하 호수. 그것은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병자일주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섬세한 영혼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와 안정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잠재력은 비로소 태양처럼 폭발합니다. 9. 병자일주 12신살. 병자일주는 일간 기준으로는 갇혀있다는 의미의 제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지 기준으로는 신자진 삼합으로 가장 강한 주도권을 쥔 장송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자일주는 육체적으로는 답답하고 통제된 환경인 제살에 놓이기 쉽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장군의 기상인 장송살을 품고 있습니다. 자야의 통제라는 감옥인 제살에 갇혔지만 결국 내면의 빛을 움축시켜 진짜 태양인 장송살로 거듭난 태찬. 병자일주는 시련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스스로 제왕이 되는 법을 터득하는 꺾이지 않는 별입니다. 10. 병자일주 당사주. 병자일주는 당사주에서 천귀성에 해당합니다. 천귀성은 하늘의 귀함을 타고나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멋진 생을 의미합니다. 병자일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만 남모르는 수신과 비밀이 있어 혼자만의 시간에는 깊은 고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밤중에도 눈부시게 빛나던 태찬의 고귀한 모습. 그것은 하늘이 내린 고귀함, 천귀성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화려한 인생이지만 비 내리는 밤창가에서 홀로 고독을 씹는 낭만. 그것이 병자일주의 진짜 매력입니다. 11. 병자일주 신살. 병자일주에는 복성귀인, 천복귀인 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복을 타고났으나 음양차착, 비인살, 교신성 등으로 인해
부부 인연의 굴곡이나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 그리고 혼자만의 비밀을 간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일주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뚜렷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쏟아지는 하늘의 복인, 천복귀인을 받았음에도 비바람 앞에 한없이 흔들렸던 청춘. 병자일주의 삶은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변덕과 욱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12. 병자일주 공망. 병자일주는 신금편재와 유금정재가 공망입니다. 재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욕망은 크지만 그것을 내 창고에 온전히 쌓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따라서 병자일주는 무리한 투자나 사업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조직 생활이나 전문적인 자격을 통해 안정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찬이 원했던 것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명예였습니다. 병자일주에게는 세속적인 재물을 상징하는 하늘 창고는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명예로운 소명을 다할 때 재물은 자연스레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13. 병자일주에게 맞는 직업. 병자일주에게 맞는 직업으로는 관성으로 상징되는 규율의 힘과 화의 에너지인 빛의 특성을 살리는 분야가 맞습니다. 공직, 교육, 세무, 회계 등 원리 원칙이 중요한 일이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정보, 통신, 전기, 음악, 방송 분야, 그리고 무언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르는 기록, 보관, 육아 관련 직업에서 대성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어둠을 가르고 질서를 세운 두 주인공처럼 병자일주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에 탁월합니다. 공직자, 교육자 혹은 첨단 정보통신의 리더로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14. 병자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 병자일주가 주의해야 하는 건강은 수와 화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수화상전의 형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신경쇠약, 두통,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에 유의해야 하며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신장, 방광, 류모티즘, 화기로 인한 심장, 혈압, 안구 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꽃이 빗물에 꺼지지 않으려 발버둥 칠 때 몸과 마음은 몽들어갑니다. 병자일주는 내면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차분한 이성이 수화기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병자일주의 태양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은 병자일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주명리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